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 건설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송전 제약으로 인한 발전소 피해가 불면서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사태 해결은 멀어 보입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시 정로동에 들어선 화력발전소입니다. 모두 21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설비가 있는데 요즘도 발전소는 하루 9% 정도밖에 가동되지 않습니다. 발전소 굴뚝에서도 수증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송전 제약이 이뤄진 지 벌써 1년째입니다. 올해부터는 발전기 2기가 상업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송전 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력 당국에서 전기 생산량을 배정하는데 지금 추세라면 연간 발전소 이용률은 20%를 밑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송전 제약 하에서는 하반기 현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연말에는 1,000억 원 이상의 자금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강릉과 동해 등 다른 세 곳의 발전소 이용률도 올해 20%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를 팔아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 현금 확보가 쉽지 않고 돈을 빌릴 곳도 마땅치 않아 발전소들은 이제 부도를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협력업체는 손해를 보며 겨우 버티고 있고 소비 지출과 지방세 수입이 줄면서 지역 상권과 지자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송전 제약의 원인인 동해안 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 기간은 최근 2027년까지 오히려 1년 더 미뤄졌습니다. 사업 기간과 관계없이 송전선로가 차질 없이 세워지면 내년 하반기쯤 송전 제약이 다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허가도 받지 못한 수도권 변전소 등을 고려하면 장담하기 어렵고 그때까지 발전소들이 버틸지도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 상공인들과 지자체는 원전에 치중한 송전선로 이용을 화력발전소에 적절히 배분하거나 연계 산업을 유치하는 등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발전사와 지역기업 간 직거래 제도를 만들면 저렴한 비용의 전력 비용으로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적절한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어 발전 업계와 지역 상공인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춘천시가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신 전기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주고 전기 오토바이를 구입한 시민들에게 배터리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그런데 춘천시 의회가 올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당장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1년째 전기자전거로 30km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는 박재호 씨. 전기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하는 춘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 씨를 포함한 이용자 수는 740여 명.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많이 타세요.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춘천시 의회에서 운영 예산 3억 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 대상으로 조금 더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가야지 갑자기 중지를 한다는 게 누구를 위한 의인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인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무료 교체도 중단됩니다. 춘천시가 구축한 배터리 교환소는 30곳, 월 이용 건수는 1,900건이 넘습니다. 이용자들은 앞으로 배터리 충전기를 개별 구입해야 하는데 충전기 가격만 평균 100만 원이 넘습니다. 구입을 하도 가격이 우선 비싸고 충전하는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또 앞으로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춘천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추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지원 중단은 불가피합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는 멈춰두고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상 속 탄소 절감을 위해 2022년부터 투입된 예산은 약 40억 원. 전액 삭감된 올해 운영 예산 3억 원은 오는 8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모두 한 번쯤은 써보셨을 겁니다. 전통시장뿐 아니라 집 근처의 식당과 마트 등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오는 9월까지 환급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상가 밀집 지역. 마트와 식당, 옷가게 등 상가마다 온누리 상품권 거래가 늘었습니다. 집 앞에 같은 골목 시장에서도 쓰고 식당 같은 데서도 쓰고 많이 써요. 정부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과 카드형인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대폭 높였기 때문입니다. 기존 10% 할인에 더해 정부가 오는 9월까지 환급 행사를 추가하면서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20만 원을 충전해 사용하면 2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소비자들은 조금이나마 가게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200만 원 생활비로 쓴다고 하면 20만 원이 캐시백이 되니까 그걸로 실은 애들 학원비를 하나 더 충당할 수도 있고 외식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려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2,000제곱미터 이내의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야 합니다. 광주시의 경우 181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고 5개 자치구 중 광주 서구가 112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상품권 가맹점이 늘면서 요즘 같은 불경기에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10에서 한 20%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온누리 상품권은 대표적 지역 화폐인 광주 상생카드보다 환급률이 3%포인트 높고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게 없는 만큼 지자체가 온누리 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이유입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온 서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 개선과 브로커를 통한 대량 유통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강원도가 모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과 도민의 날을 맞아 강원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6월 추천 여행지로 고성과 영월을 추천하고 이 지역 여행 시 6월 한 달간 2, 3만 원 상당의 숙박 할인권을 받을 수 있으며 시군이 운영하는 관광지 역시 최대 5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여름 강원 관광 할인 상품 패키지를 11일에서 16일 오픈하며 여름 성수기인 6월에서 8월 사용 가능한 도내 80여 개 관광지와 레저 상품을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선착순 구매할 수 있습니다. 6월 관광 추천지인 고성에선 보랏빛 라벤더 정원과 메타세쿼이아 숲, 화진포 이승만 별장 등 풍성한 볼거리가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또 영월에선 대한민국 반밤곡곡 백선인 천문대 별 여행과 동강에서의 가족 래프팅 등 체험형 관광이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세계 3대 ICT 박람회 중 하나인 CES 2026에서 통합 강원관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춘천과 원주, 강릉에 소재한 강원의 주력 첨단 산업 분야 기업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연 가능한 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모집하고 참가 기업에는 부스 임차비와 바이어 매칭,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 등 전시 운영 전반에 걸친 지원이 제공됩니다. 폐광지역 내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폐광지역 창업 119 센터가 오늘 정선군 신도급에 문을 엽니다. 폐광지역 창업 119 센터는 태백과 삼척, 정선, 영월의 4개 폐광지역에 특화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공간 무상 제공, 맞춤형 창업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센터는 정선군 신동읍의 옛 119 소방파출소를 리모델링해 마련됐습니다.
춘천 출신 우상호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에 임명됐습니다. 우 수석은 4선 국회의원이 지낸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가진 인사로 여야를 넘어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철원 동송초교를 다니다 서울로 전학가, 연세대 총학생회장 등을 지내며 민주당 내 86그룹의 핵심 인물이 된 우 수석은 이번 대선에서 당 공동상임 선대위원장 겸 강원 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4일간 속초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제10회 실향민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향수 꿈앤드 리칠리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합동 망향제와 함상 위령제, 전국 이북 속초 사투리 경연대회, 전국 실향민 노래자랑 등 실향민 3, 4세대와 북한 이탈 주민 등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장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수복탑 등 실향민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장소를 탐방하는 체험 투어와 두부밥과 속도전떡, 인조고기밥 등 이북의 특색 음식을 맛보는 이북 속초 실향민 음식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춘천시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등과 마련한 2025 제5회 차오 이탈리아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 이탈리아 친선 음악회를 시작으로 춘천시와 이탈리아 파르마시 간 자매도시 의향서 교환식이 열렸습니다. 이틀 동안 춘천 세계 주류마켓에서 와인 클래스와 칵테일 클래스가 진행됐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춘천 농산물로 만드는 이탈리아 요리 교실이 열리는 등 다채로운 문화 교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춘천과 강릉 주문진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내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현재 하루 14회 운행되고 있는 춘천 강릉 간 시외버스 노선 가운데 5회가 주문진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운행합니다. 주문진행 노선은 오전 6시 2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춘천행 노선은 오전 6시 35분부터 저녁 7시 25분까지 운행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